낮은 자리에서 국민의 삶을 꼼꼼히 살펴온 2년 6개월. 문재인 정부와 보폭을 함께하는 정책 실행과 현장 중심 행정, 격이 없는 소통으로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왔습니다. 미래의 희망을 키우는 정부 정책과 실천하는 내각, 국민 모두와 함께 변화를 만들어갑니다. (2015년) 대한민국을 전염병 공포에 몰아넣었던 메르스가 3년 만에 고개를 들고 확진 환자가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신속하고 적극적인 초기 대응으로 추가 감염자 없이 한 달여 만에 조기 종료되었습니다. AI, 구제역 등 가축 질병에 총력 대응했습니다. AI와 구제역에 대한 철저한 보안 방안 마련과 특별 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해 고병원성 AI는 발생하지 않았고 2019년 1월 구제역이 발생했지만 초기 단계에서 과감하고 신속한 초동 방역으로 역대 최단 기간에 상황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2019년 4월 강원 지역에 발생한 산불은 강풍으로 인해 피해 확산이 우려되는 큰 자연재난이었습니다. 정부는 신속한 초동 대응, 수차례 대책회의, 지속적인 현장 방문을 통해 총력 대응하고 국가 재난사태 및 특별 재난지역 선포, 피해 조사와 복구를 신속하게 추진했습니다. (2019년 9월) 북한 인접 지역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강력한 초동 대응, 최고 수준의 방역 태세를 가동하며 확산 차단을 위해 모든 역량을 동원하는 등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상상치 못한 다른 전염 경로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미 검역본부가 전문가들로 포진해 계시지만 그것으로 만족치 마시고 국내의 전문가들 의견을 모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가뭄, 폭염, 수해 등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자연재해 현장을 수시로 방문해 대책 마련에 힘썼으며 특별 재난지역 선포 기준을 읍면동까지 확대하는 등 재난 지원 체계도 개선했습니다. 군산, 거제, 통영, 울산 등 고용 산업 위기 지역에 대해 2017년 7월부터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여 기업과 지자체 등 지역이 원하는 맞춤형 대책을 마련했고, 특히 조선업 구조 조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의 의견을 수렴해 조선산업 활력 제고 방안을 추진하였습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 신산업 분야의 규제 혁신은 미래 경제의 활력을 위한 필수 불가결의 과제였습니다. 정부는 우선 허용, 사후 규제 원칙의 포괄적 네거티브를 통해 377건 전환, 신제품, 신서비스 출시 시에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164건 승인, 규제 필요성을 소관부처 스스로 입증하는 규제 입증 책임제 1017건 승인 등의 성과를 이뤘습니다. 규제 혁신은 국민과 기업이 더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과 중소기업의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행정지원 확대,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과도한 영업규제 완화 등의 규제를 혁신하였고, 이는 민생경제 살리기에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5G 상용화 기반 조성에 힘써온 정부는 5G 플러스 전략을 추진, 세계 최초로 5G 스마트폰 서비스를 개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2023년 실감 콘텐츠 선도국가 도약을 위해 정보통신기술 분야의 주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9년 7월 촉발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하여 소재, 부품, 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경쟁력위원회 운영과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체계적으로 대응해오고 있습니다. 한편 한일 관계 개선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한일 총리회담을 통해 관계 개선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외교적 노력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7년 6월 임시 중단되었던 신고리원전 오육호기 건설에 대한 갈등 해결을 위해 신고리원전 공론화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이번 공론화 과정의 성패, 승부는 공정성과 투명성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회 출범 준비부터 공론화 과정, 결과 도출까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지원 관리하여 갈등을 해결하였으며 이는 수기 민주주의의 대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낙동강 물 문제 해소를 위한 공동 연구 실시 및 갈등 조율, 가리왕산 생태 복원을 위한 갈등 중재, 대구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관계 지자체 간 이견 조정 등 각 지역과 여러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군 간부가 공관병에게 사적인 요구와 부당한 지시 등을 일삼은 소위 공관병 갑질 사건으로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에 불필요한 공관 인력 운영을 폐지하기로 결정하고 이후 피해자 입장에서 예방부터 보호, 지원을 포함하는 공공분야 갑질 근절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하였습니다. 갑질은 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생활적폐입니다. 그것을 없애야 완전한 적폐청산으로 갈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갑질을 없애기 위해 공공부문이 먼저 실천해야겠습니다. 정상외교의 수요가 폭증하면서 대통령 혼자서는 다 감당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과 총리가 적절히 역할을 분담해 정상급 외교 무대에서 함께 뛸 필요가 있습니다. 급변하는 대외 정세의 상황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서로 역할을 분담한 투톱 정상 외교를 수행하고 있으며 역대 총리 최다 25개국의 해외 순방을 성공리에 마쳤습니다. 12차례 25개국 순방에서 외교 다변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책 분위기 조성, 기업 세일즈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국익과 국격을 높이는 데 노력했습니다. 특히 신남방 및 신북방 외교 대상 4개국 순방을 통해 국가 간 신뢰 형성, 실질 협력 강화와 협력의 다변화, 한국 기업의 진출을 지원하는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2019년 3월 중국 방문 시에는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이해 광복군 총사령부 복원기념식 참석,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사 방문, 독립유공자 후손 초청 간담회 등의 보훈 외교를, 4월 콜롬비아 방문 시에는 한국전쟁 참전 용사를 대상으로 보훈 외교를 전개했습니다. 노인 치매, 15세 이하 아동의 입원 진료비에 대한 본인 부담 인하를 시작으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마련하였습니다. 정부는 온 국민이 건강한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한 주요 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 중입니다. 저출산 고령화 추세가 빨라짐에 따라 아동과 어르신에 대한 사회적 지원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모든 만 7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 지급, 어르신을 위한 기초연금 최대 30만원 인상을 2019년 조기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아동수당과 기초연금 제도의 확대는 이들에 대한 권리와 소득 보장을 보다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아이들의 삶의 만족도는 5년간 상승했지만 여전히 OECD 최하의 수준입니다. 이에 낮은 행복감을 높이고 아동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 등을 위해 포용국가 아동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동이 행복한 나라라는 비전에 따라 보호, 인권 및 참여, 건강, 놀이 등 4개 분야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 놀이를 통한 창의성, 사회성 개발 등 10대 핵심 과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학의 시간 강사 처우 개선,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대책 마련,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 장애인 고용 대책 등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강원도 산불 현장에서 주민들과 소통하며 쓰셨던 메모가 가장 기억에 남았습니다. 앞으로도 어려운 곳과 소외된 곳을 좀 더 신경 써주시는 총리가 되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아이들을 낳아서 기관에 맡겨서 국가가 아이를 키워주는 것보다 엄마가 직접 아이를 양육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마련해주면 좋겠는데, 무엇보다도 혹시 교육 정책이 좀 안정화되고 공정하게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교육 정책이 나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국민과 함께 쉼없이 달려왔습니다. 국민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성과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과제 또한 많습니다. 국민의 질책도 적지 않습니다. 내각은 국민의 꾸지람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새로운 출발을 한다는 각오로 전에 임해야겠습니다. 정부는 더 낮게, 더 가까이 국민께 다가가고 더 멀리 미래를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